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의 감염 사실을 알리고 우린 즉시 격리와 회복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션 코니 대통령 주치의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은 현재 괜찮은 상태라며 대통령 부부는 회복되는 기간 백악관 관저에 머물 것이며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승계 서열 1위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데빈 오말리 부통령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 부부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캐롤리나 헐리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미북 정상 간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북한 정권엔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유연성을 발휘하겠지만 북한 당국이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미북 정상회담 합의와 연결하며 북한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됐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고 하지만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양측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리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의 이번 논평은 종전선언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첫 2개 항목의 틀 안에서 고려하되 북한의 대화 복귀와 진지한 비핵화 관련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면서도 미국과 한국끼리는 할 수 없고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며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과의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비핵화 상응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또다시 북한의 관여를 촉구한 국무부 관계자의 이번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이도훈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도 중요한 이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한 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한국 정부부처 간 논의가 시작됐고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재와 남북교리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워킹그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한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외교적 노력, 제재 이행과 집행, 남북 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율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과거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돕던 북한이 이제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과 고체 연료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두 핵심 기술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공격하는 데 최적화된 것으로 완성돼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결합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은 중단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2000년대 초 이란이 실전 배치한 액체 연료 추진형 샤이브3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북한의 스커트 기술을 토대로 진전된 것이라면서 양국 간 미사일 협력이 재개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been taking their Scuds and also upgrading them with maneuvering reentry vehicles. We see like the Qiyam missile family, right, is essentially a Scud missile with a more accurate warhead. You know, you're starting to see more of this kind of stuff showing up in the North Koreans. So it may be that the flow of cooperation has shifted more from Iran to the North Koreans. 윌리엄스 부국장은 이어 핵무기는 살상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재래식 무기는 특정 목표를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협력이 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문제로 간주되고는 했지만 이란의 정확도 기술이 북한에 제공되는 것인 만큼 실제로는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정확도를 높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한국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they're nuclear, then you would see enormous destruction, obviously. If they kept it to conventional, obviously South Korea as a nation would survive the war. You know, if they started firing other kinds of things, it could be a very different situation altogether.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이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 기동탄두 재진입체와 고체 연료 기술을 결합하는 데 성공해왔고 북한은 지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체 연료 부분에서 혁명이라고 할 만한 진전을 보여온 것은 이란에서 기술 전수를 받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들 협력의 큰 위험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북한이 관련 기술을 이란에 전수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군의 한국 국민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피해 유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벌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건 사실상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서명한 뒤 1997년 유엔에 규약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규약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여전히 해당 조약 관련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Treaty that appears to have been violated i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treaty, ha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relevant in it, including, Article 14 that relates to the rights of due process of criminal defendants. 겐서 변호사는 이어 국제규약 6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뺏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7조, 인간은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모멸적인 대우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으론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8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국제규약 ICCPR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국가별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amily could try to sue in a South Korean court and claim some kind of compensation. And we know that recently a couple of Koreans were held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and enslaved in violation of that agreement, did sue and did recover. 노종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대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고 나온 건 이 사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인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협조에 공동조사에 나서는 게 책임을 지는 모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ight to establish the facts. I mean, that's the first step of any kind of accountability is establishing the facts of what did occur and what was violated or not. And so this is at the very beginning.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인 수단을 독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의 랜섬웨어 해킹 사례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의 랜섬웨어 해킹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테러 금융정보실은 이를 최근 악성 코드를 이용해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주요 문서나 파일을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의 규모와 범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관련 공격 도구와 지시사항 등을 담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2017년 5월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30여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9년 9월 라자루스와 블루노르프, 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 조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 혐의로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한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여파로 북한의 경제가 앞으로 10년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2일 발표한 국제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인구의 59.2%가 식량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 등을 고려하면 식량 불안정을 겪는 인구는 6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경제가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며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1.9%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구도 올해 2,600만 명에서 2030년엔 2,700만 명으로 3.8% 증가하고 같은 기간 식량 불안정을 겪는 인구 비율은 44.9%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